안녕하세요, 홍한사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주특기 메뉴가 하나 필요하다,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어느 식당이나 성공을 하려면 이 간판 메뉴, 정말로 감동적인 하나의 그 음식이 필요합니다. 제가 일본을 다니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할 때 그 집을 생각하면은 바로 이게 떠오르는 집이 있습니다. 이제 오사카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저 오사카 많이 가보셨으니까 제일 번화가가 도톤보리 아닙니까? 도톤보리의 운하, 도톤보리라는 말 자체가 도톤이라는 사람이 판 운하 보리라는 뜻이죠. 그래서 배가 관광 유람선이 댕기잖아요. 바로 유람선이 댕기는 다리에서 이제 시내 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부 도톤보리죠. 그러면 도톤보리 입구서부터 그쪽 안까지 거기가 관광통이죠, 관광통. 일본 말에 뭐 오늘도 광고돌이 그러면 오늘도 손님 없어 이런 뜻도 됩니다만, 관광통 식당은 대체로 이제 단체 관광객을 많이 받으니까 좀 맛이 없죠. 그런데 사실은 도톤보리의 메인 거리에 음식점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거리에도 잘하는 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도톤보리 입구에서 쭉 걸어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시면 사라시나라는 메밀국수집이 130년 된 집이 쬐끔한 게 뭐 테이블 딱 3개 갖고 하는 집이 있었는데, 그 집이 사실은 메밀국수로서는 이 오사카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. 근데 거기 댕기면서 제가 한 30년 동안 쭉 보다가 보니까 한 4년 전에 그 집도 없어졌더라고요. 근데 그 집은 도종률, 메밀 도종률을 메밀이 하얗습니다. 메밀국수가. 그 얘기는 껍데기를 많이 벗겨냈기 때문인데 무려 90% 깎은 메밀 갖고 국수를 만들거든요. 그게 더 되게 맛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메밀국수를 안 먹기 때문에 실제로 먹으면 좀 맛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죠. 그런데 이제 저 아는 사람들은 거기 갔는데, 그렇게 명망 있고 관록 있는 집도 어느 날 망해서 딴 데로 가더라고. 거기서 또 30m 더 올라가면 다코우메라는 오뎅집이 있습니다. 이제 150년 됐죠.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오뎅집입니다. 제가 그 집 처음 간 게 한 30년 전에 갔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600째 아주머니가 하고 계시다가, 아주머니가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니까 애를 못 낳아서 결국은 이제 대를 못 이었죠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데, 그 아주머니가 했을 때 그 오뎅이 정말 맛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맛이 없었어요. 올해도 제가 갔다 왔는데 맛이 좀 아니더라고. 그래서 그 집 왕래는 참 잘한 집이었는데요. 이렇게 메밀국수 그러면 오사카에서는 사라시나, 그 다음에 오뎅 그러면 닭고우메. 그래서 이제 닭고우메를 좀 댕기다가 그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 아주머니가 병이 나서 돌아가셨는데, 그래서 딴 집을 또 하나 개발했죠. 결국 이제 후쿠오카 오뎅이라고. 오뎅 맛은 오사카 쪽은 좀 껄쩍지근합니다. 후쿠오카 오뎅은 맛이 깔끔하죠. 껄쩍지근하지가 않고. 그래서 도톤보리의 다리, 관광 유람선이 서 있는 그 다리에서 도톤보리 반대쪽으로 깊숙이 한 15분 이상 걸어 들어가면 후쿠오카 오뎅이라는 집이 있는데, 제 친구가 가르쳐서 같이 갔는데, 아버님 주인은 82세, 그 다음에 아들은 한 56세쯤 보이던데, 거기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술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한 번도 못 봤고, 56세 된 아들이 이 오뎅통이 3개가 연속적으로 있는데 처음에 끓이는 거, 두 번째 끓이는 거, 세 번째 끓이는 거 이렇게 오뎅을 옮겨가면서 하는데, 아들이 오뎅을 건져가지고 두 번째 오뎅통으로 딱 옮기니까 팔짱 끼고 있던 아버지가 딱 보더니 그냥 조용히 가서 그 오뎅을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하더라고요. 아들이 네가 너무 빨리 그쪽으로 옮겼다 이 얘기죠. 아, 저는 오뎅을 파는 56살 먹은 아들과 82세 된 할아버지가 마치 오뎅의 구도자,
오뎅으로 도로 닦은 사람, 아니면 오뎅의 철학자 같은 그런 인상적인 집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오뎅은 주로 그쪽으로 가는데, 그 자기 집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, 소위 그 아주 그 자기가 자신 있는 이 특별한 이 메뉴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집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. 바로 그 후쿠오카 오뎅집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더 들어가면 하마짱이라고 하는 하마짱이라고 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집은 굉장히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. 뭐 불과 뭐 10년도 안 된 집이고, 또 우리 친구가 같이 가서 또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, 이 집 주인은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아래긴 한데, 그 도미 머리 조림, 이게 아주 감동적인 집이었습니다. 일본의 그 대체로 그 개인이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가게에서는 낼 수 없는 그런 맛. 근데 그 집은 이제 그 대로변도 아니고 대로변에서 걸어서 15분, 거의 20분 들어가야 되니까 그막 택시 타기도 아주 나쁜 위치죠.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러 이제 거기를 일부러 가는 겁니다. 단골들은.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그 코스 요리가 6,500엔, 65,000원이니까 싸진 않은데, 저도 처음에는 6,500엔 좀 약간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. 갔는데 일단 그 정정 대병 한 병을 껴주면서 6,500엔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.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12가지를 계속 주더라고요. 그 12가지를 다 먹으면 뭐 배가 뭐 터질 정도로 배가 부릅니다. 그 일본 요리가 음식을 조금 주는데, 그거는 뭐 그런 집도 있지만은 또 많이 주는 집도 있습니다. 일본 사람이 음식을 조금 먹는다는 건 그 틀린 말입니다.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집의 장점은 뭐냐면 12가지 요리를 다 먹을 때 12가지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감동인데, 그리고 이제 다 먹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잘 먹었습니다. 고쳐서 하마 하고 이제 뭐 오려고 그러면 주방장이 사장이 나와서 부탁을 해요. 하마장이 하나만 더 먹고 가라고. 나 이거 하나는 꼭 대접하고 싶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비장의 카드가 나온 게 도미머리 조림이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12가지 음식을 다 먹고 배가 완전히 불렀는데 만복의 상태인데 이 도미머리를 찜을 한 젓갈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남겨지는 국물까지 다 들이마시고 온 적이 있습니다. 이렇게 12가지 앞에 먹은 거를 다 능가하는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의 스페셜리티가 나온 겁니다. 사실은 그걸 맨 먼저 줬으면은 거꾸로 그게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12가지가 맛이 없어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, 배가 그렇게 부른데도 맨 마지막에 자기의 스페셜리티를 제공해가지고 아주 감동을 110% 올려준 그런 가게였습니다. 제가 그 지난 시간에 가나자라는 데를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 가나자에 가서 제가 어느 날 그 길거리에서 미꾸라지 구이를 파는 걸 봤어요. 미꾸라지 구이. 근데 미꾸라지를 양념을 해가지고 이게 구워서 한 꼬치처럼 이렇게 꼬치에 껴서 파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일본 사람은 미꾸라지를 안 먹습니다. 우리나라 사람은 뭐 추어탕부터 추어탕, 뭐 추어튀김 뭐 해가지고 그 추어를 많이 먹는데, 일본은 미꾸라지를 먹는 풍속이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. 없는데 분명히 오사카에도 그 파는 데가 아주 없고, 동경도 내 친구가 파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디냐 그랬더니 거의 요코하마 다 가서 있다고 해서 너무 멀어서 안 간다 그러고 안 갔는데, 가나사에 갔더니 시장 안에서도 그 도저야끼 미꾸라지 구이 양념구이를 파는 가게가 제법 있고,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간판을 보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먹는데 맛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왜 미꾸라지를 여기서 팔게 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. 그 오미초 시장, 가나자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아주 전통 시장이고 400년 됐고, 오미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한대고, 오미 사람은 원래 백제 사람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시대장을 가가지고 시대장한테 그 이 동네에 뜻밖에도 그
미꾸라지 양념구이를 팔고 있던데 그게 왜 여기서 그걸 파냐? 딴 데는 그게 드물던데 그럼 되게 맛있더라 그랬더니 내가 해드릴까? 딱 그러더라고. 그래서 마침 재료가 있는데 홍 선생 그 얘기를 하니까 해드릴게. 그래 갖고 왔어요. 뭔데? 역시 뭐 이 음식의 달인인 히데요시 짱이 하니까 맛있는데 근데 이걸 왜 여기서 이걸 팝니까? 딴 데는 미꾸라지 파는 데가 아주 드문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임진왜란 때 일본에는 분노코 게이나가노 에끼라고 합니다. 임진왜란이라는 말을 분노코 게이나가노 에끼 때 조선에서 350명이 가나자와로 끌려갔다. 그런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금박기술자, 은박기술자, 오칠기술자 이런 포로 중에 기술 있는 사람은 그걸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기술이 없이 그냥 노동자로 끌려온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없었다. 그래서 가나자와에는 사이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아사이강이라는 강이 두 강이 있는데 신의 한복판을 양쪽에 흐르고 있습니다. 그 강에 미꾸라지가 많았다. 근데 일본 사람은 미꾸라지를 안 먹었는데 조선 사람이 여기 끌려와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에 그냥 지천으로 미꾸라지가 많은 겁니다. 일본 사람 안 먹으니까.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이거를 조선 스타일대로 추어탕도 끓여 먹고 그거 가지고 뭐 추어 튀김도 해서 먹었는데 요게 개발이 된 게 바로 미꾸라지 양념 구이가 된 거다라고 이 히데요시 상이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. 그러니까 단골집을 댕기면 덤으로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. 더군다나 요리를 음식 세계를 주방장을 한 50년 이상 하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 줬습니다.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사이강이라는 강과 아사이강이라는 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내가 여러 번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별명을 들으니까 아사이강은 여자강이라고 그러고 사이강은 남자의 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냐 딱 그랬더니 그것까지 알고 싶냐고 그랬더니 양부 뭐라냐면 홍수가 지면 비가 많이 오면 남자의 강인 사이강은 범람을 한답니다. 물이 막 범람을 해갖고 아주 거칠게 막 물이 흘러내려가고 아사이강은 장마가 돼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냥 조용히 흐른답니다. 그래서 아사이강은 여자의 강이고 물이 막 범람해갖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강은 사이강이다. 그래서 남자의 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걸 제가 덤으로 여기서 배웠죠. 자, 이 간판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집 그러면 제가 평택의 고박산 냉면이라는 집을 지금까지 그 36년째 다니고 있고 뭐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죠. 아버지가 하실 때는 맛이 좀 있었는데 아들이 하면서 조금 맛이 좀 달라져서 그 점은 매우 섭섭하지만 그 아버님 연세가 지금 뭐 94세 정도 되셔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 그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냉면 그러면 그 집을 갑니다. 뭐 서울에 또 잘하는 집이 많지만은 뭐 냉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냉면집은 대전이죠. 대전 숫골에 있는 원냉면이라고 역사가 지금 한 110년 정도 됐을 겁니다. 이북에서 냉면 장사 2대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전을 피난와가지고 숫골이라는 데서 냉면 가게 하죠. 그게 벌써 한 2대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거기가 냉면 가게가 갑자기 생긴 거는 그 숫골이라는 데가 수술고서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던 양반들이 이제 그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수술고였는데 옛날에 이제 북한에서 먹던 냉면 맛이 갑자기 생각나니까 그 냉면 장사를 하던 그 원냉면 그 사장님한테 그 옛날 고향 맛을 한번 좀 먹자고 그래서 냉면을 대접한 게 이제 냉면 가게 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냉면집이 됐는데 실제로 그 집 가서 냉면 먹으면 아무 맛이 없죠. 아무 맛이 없습니다. 유명한 것 치고는 맛이 없는데 다 먹고 나면 맛있습니다. 다 먹고 나면 신기한 거죠. 먹을 때는 맛이 아무 맛도 없는데 다 먹고 나면 맛있습니다. 이거는 메밀 자체를 그만큼 순수한 걸 쓰기 때문이고 정말로 그게 진짜 냉면이죠. 그래서 제가
대전 가면 또 그 냉면집을 떠올리게 되죠. 이렇게 어느 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. 제가 얼마 전, 뭐 작년인가, 뭐 이제 후쿠오카를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뭐 놀러 가는 겸, 뭐 저는 거의 그 놀러 가는 경우는 없고 이제 역사 공부하러 다닙니다. 그리고 어차피 저녁 때 되면 뭐 밥도 먹고 술도 먹어야 되니까. 후쿠오카에 가서 그냥 길거리 걸어가다가 가게 문짝을 보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, 관록이 좀 있어 보이는 집은 이제 문짝이 좀 틀린데, 일본은 그것도 좀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대신 이제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손님이 좀 있나 없나를 보죠. 손님이 많은 집이 역시 이제 대부분 잘한 집이니까 들어갔는데, 앉아서 이제 음식을 이제 셋이서 시켰습니다. 시켰는데 주인장이 분명히 셋이서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일본말로 주문을 하니까 주인장이 저희들이 그 시켜서 먹는 거를 열심히 보더라고요. 보더니 갑자기 자기가 안주를 하나 딱 갖고 나와가지고 그 안주를 하나 공짜로 서비스를 하대요. 그래서 일본은 그런 집이 없는데, 그러니까 이제 주인장의 판단은 저 일본말을 하는 저 한국 사람이 일본을 좀 댕긴 사람이다라고 저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저한테 그 맛보기 안주를 하나 권했습니다. 공짜로 갖고 와서 이제 먹었는데, 맛보기 안주 치고는 아주 훌륭했어요. 이까 시오까라. 그러니까 오징어 젓갈이죠. 오징어 젓갈. 거기에 나는 철이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후쿠오카 쪽에서 서쪽으로는 그 갑오징어 요리가 좀 발달해 있거든요. 그거를 보통 회로 간장을 찍어서 많이 먹죠.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오징어 엄청 부드럽습니다. 저는 신기한 게, 이 다도해라는 바다를 하나 사이에 두고 오징어를 잡는데 어떻게 일본 쪽의 오징어는 이렇게 부드럽냐. 그게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이제 오징어 철이 끝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오징어 젓갈을 담습니다. 이 젓갈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최고 맛있는 거는 저 도야마 쪽에서 잡히는 반딧불 오징어 젓갈, 헛다루 이까 시오까라. 이 최고로 맛있습니다. 그건 주로 여름철 한 8월 달 정도에 주로 이제 그 맛이 최고인데, 그걸 이제 젓갈로 담았는데, 그 반딧불 오징어라는 거는 오징어 크기가 이 엄지 손톱 많았습니다. 요걸 잡아가지고 젓갈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8월달 되면 또 그게 생각이 납니다. 8월달만 팔아요, 일본의 음식점들이. 그러니까 그때 가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. 바닷속에 그 조그만 그 반딧불 오징어가 반짝반짝하고 빛을 내면서 이렇게 단체로 몰려다니거든요. 바로 그걸 갖고 왔는데 엄청나게 맛있었습니다. 이카시오카라 한 점하고 생맥주 한 모금하고 먹으면 아주 절정의 맛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에서 제가 그 감동적으로 먹은 집 중에 하나는 소고기 뺨따구살 구이. 그러니까 소 얼굴에 뺨따구살만 도려내서 파는 구이집이 있습니다. 숯불에 구워주는데 값은 또 되게 쌉니다. 의외로. 다른 안주에 비해서 한 7% 수준.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그 오징어 뺨따구, 소의 뺨따구살을 안 먹습니다. 안 먹어요. 이건 아주 뭐 특별한 사람 아예 안 먹는데, 그걸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. 그 아주 감동적인 집이죠. 또 하나는 그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에 있는 집인데, 메밀소바, 메밀국수를 파는 집을 갔는데, 이 집을 갔더니 뭐 소바 맛은 차이가 나긴 나지만은 잘 하는 집은 되게 차이가 안 나는데, 그날은 이제 저녁 때 밥을 먹고 별로 뭐 생각도 없었을 때 이제 그 메밀국수집을 갔는데, 같이 간 사람이 이 집은 그 메밀국수를 먹는데 메밀국수에다가 정종을 먹는 게 이 집의 그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. 메밀국수는 사실은 그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주가 잘 안 되는 건데 정종과 먹는 집이래요. 특이하죠. 그래서 제가 메밀국수와 정종, 따끈하게 데운 정종을 같이 먹었는데, 이게 그 콜라보레이션, 소위 궁합이 기가 막히게 잘 맞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 거기 옆에 앉은 사람들도 전부 저하고 똑같이 메밀국수와 정종을 같이 먹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한 그 데코레이션,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도 참 그 놀랍죠. 그건 진짜 선수들이 먹는 술입니다. 일본에서도. 일본 사람 중에서도 좀
음식계나 먹어본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. 또 한줄은 그 도톤보리 이렇게 시내를 들어가 보시면 꽃갈 모자를 쓰고 북을 둥둥둥 치는 집이 있었습니다. 지금도 그 꽃갈 모자를 쓴 그 북치는 인형 그대로 있죠. 원래 그 집의 그 인형은 그 뒤에 구이다오레라는 식당의 마스코트였습니다. 근데 그가 워낙 유명하니까 없애버릴 수가 없어서 구이다오레는 망했습니다. 52년 만에 망했고, 구이다오레가 1층부터 4층까지 5층까지 식당이었는데 1층, 2층은 이자카야고 뭐 3, 4층은 방석집 갑보였고 5, 6층은 그 단체 손님들이 오는 집이죠. 그 집이 오사카에서는 제일 큰 식당이었습니다. 1년에 50만 명 정도 왔죠. 그 식당이 한 10년 전에 망했습니다. 망해서 구이다오레가 망하는 날 그 폐업 신고식 파티를 했죠. 그때 3,000명이 왔습니다.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왔지만은 단골 손님 위주로 초청장을 3,000명한테 보내서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오사카 시민들이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. 유명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. 그래서 그날 그 오사카 경찰들이 총출동해가지고 교통정리 했습니다.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. 그래서 그동안 저희 가게를 50년 동안 이용해 주신 단골 손님 여러분에게 폐업을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고 폐업을 하는 그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폐업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. 총파티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날 했는데 바로 그 집의 사장 아들이 과장인데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저 친구였죠. 그 집에 제가 한 20년 정도 더 전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돈도 별로 없을 때고 또 뭐 많이 먹고 싶은데 돈 없는데 주인한테 이 집에서 좀 싸고 배부른 요리가 뭐가 있냐? 그랬더니 네 있습니다. 짱꼬 나베라는 냄비 요리가 있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시켜서 4시 한 잔 먹는데 일본은 양이 적기 때문에 많이 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넷이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아이 뭐 신파시다 나이 들어왔어요.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래서 그걸 시켰는데 짱코 나베, 짱코가 먹는 냄비 요리라는 뜻이죠. 이 짱코는 씨름 선수를 얘기하는 겁니다. 왔는데 이만한 대야가 왔어요. 진짜로. 대야가 와가지고 그 대야 안에 소고기, 그 다음에 이 조개 중에서도 아주 제일 큰 조개, 그 다음에 뭐 오뎅, 그 다음에 고등어가 또 이 토막을 크게 내갖고 넣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양파, 뭐 파, 뭐 버섯 뭐 해가지고 이만한 냄비에다가 가득 넣어갖고 와서 끓여줬어요.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정말로 넷이서 그냥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었는데 값은 굉장히 쌌어요. 그때. 그래서 일본도 이런 요리가 있구나. 그래서 구이다오레라는 그 식당, 구이다오레라는 말 뜻은 먹다가 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. 이거 오사카 사람들은 먹다가 망했고 교토 사람들은 입다가 망했고 동경 사람들은 보다가 망했습니다. 그래서 오사카 사람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해.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먹어. 교토 사람은 멋을 내는 걸 좋아해. 그래서 입다가 망해. 동경 사람은 구경을 좋아해. 그냥 가부키 뭐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다가 망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오사카는 먹다가 망한 도시가 돼서 구이다오레 먹다가 자빠졌다라는 말이 바로 그 식당의 이름이 된 겁니다. 거기 그 꽃갈모자 둥둥 치는 그 인형의 얼굴은 1930년대 40년대에 달리던 스기 교지라는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. 그 영화 배우 얼굴입니다. 사실은 그때는 아주 날렸던 배우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어느 집마다 주특기가 하나 있습니다. 주특기 메뉴가 하나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구이다오레를 그 다음에 이제 단골로 좀 댕기다 보니까 어느 날 다코야키, 소위 문어풀빵이 이제 그 집이 또 유명하고, 오사카 도톤보리 골목은 전부 문어풀빵 가게가 많잖아요. 그래서 그 집 가서 이제 문어풀빵을 이제 같이 뭐 친구들하고 앉아서 먹는데, 그 문어풀빵의 틀을 갖고 와서 밑에서 이제 가스불을 떼가지고 거기 이제 풀빵을 이렇게 반죽을 넣어가지고 하는데, 그 풀빵이 익는데 약 한 8분에서 9분 정도 걸립니다. 근데 이 8분, 9분이 뭐 굉장히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도 뭐 길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손님들을 위해서
여정원이 그 풀빵이 구워질 때까지 문어 풀빵 춤이라는 걸 춰줍니다. 그 춤 이름이 다코야끼 온도라는 춤인데요. 다코야끼 온도 온도 그러면서 여자원들이 기모노를 입고 이렇게 한 바퀴 방에서 돌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. 그래서 손님하고 같이 춤을 추자고 그래요. 그럼 저도 일어나고 다코야끼 온도 온도 다코야끼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인데 온도 온도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한 몇 바퀴 돌다 보면 이 풀빵이 그 사이에 다 익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그 길거리 가게들은 그냥 봉지에 넣어갖고 다코야끼를 봉지에 넣어서 그냥 팔기만 하지만 이 구다오레는 그 방에서 가서 먹으면 그 여자분들 3명이 들어와서 같이 다코야끼 온도 춤을 춰줍니다. 그래서 그 다코야끼를 생각하면 바로 그 다코야끼 온도 춤이 생각이 나죠. 일본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. 도코베스나 있사라. 특별한 한 접시. 이런 말을 하는데 특별한 한 접시가 그 가게의 인상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. 따라서 여기 사장님들께서도 음식점 장사를 하시면서 자기네 집 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아, 냉면 그러면 그 집 가야 되는 겁니다. 우동 그러면 그 집을 가야 되는 겁니다. 저도 그 우동을 좋아해서 서울에서는 우동 국물 맛을 그 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은 일본만큼 국물 맛을 잘 못 내요. 그러니까 그 오뎅집을 찾아서 많이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63빌딩 1층에 천수라는 오뎅집이 있습니다. 이 집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 장안에서는 그 집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전날 술 많이 먹은 날은 제가 직장이 여의도에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회사에서 아침에 9시 반쯤에 쓱 나와가지고 그 63빌딩까지 걸어가서 천수에 가서 우동을 한 그릇씩 먹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천수 그 집은 저는 다른 메뉴가 많지만 천수 그러면 우동 이런 게 떠오릅니다. 자, 식당 성공학의 비결 중에 하나, 나만이 갖고 있는, 우리 식당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리티의 메뉴, 특별한 메뉴, 우리 가게 하면 떠오르는 메뉴가 있느냐,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.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